이번 시간에는 176쪽에 보시면, 여기 보실래요? 176쪽. 자, 양도 차익이 나오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걸 공제를 해서 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장기 보유는 이름이 제목에서 나왔잖아요. 장기.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그래서 3년이죠. 3년 가지고 있으면 장기 보유예요. 그러면 3년 동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투기하지 않았다. 그럼 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팔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매매 차익이 많이 나와. 근데 그걸 다 세금으로 부과하면 불합리하죠. 그래서 부동산 투기하지 말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팔아도 보유 기간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만큼은 양도 차익을 부담을 줄여줄 테니까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팔아라.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교재에 보시면 176쪽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첫 번째 어떤 거 팔았을 때 공제 혜택을 주느냐, 공제 대상이 정해져 있죠. 우리나라에 있는 자산인데 몇 년? 3년 이상. 그죠? 기본이 3년이에요. 거기서부터 장기니까. 그럼 3년 보유 못했으면 공제 안 해주죠.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그것도 정해져 있네. 토지하고 뭐요? 건물. 토지 건물은 부동산이죠. 부동산이니까 토지 건물하면 상가든 주택이든 농지든 부동산은 다 해당되죠. 그럼 농지 말고는 조합원 입주권. 요거 세 가지예요. 부동산하고 조합원 입주권. 이때 조합원 입주권은 가로 열고 뭐라고 그랬어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건 제외, 전매는 안 된다 이거죠. 원래부터 조합원 입주권 가지고 있는 조합원한테만 혜택을 주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전매로 사서 조합원 입주권 가지고 있다 파는 건 그건 투기니까 투기하는 사람한테 공제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그건 제외. 다음 2번. 보유기간은요, 3년 보유하라 그랬잖아요. 그때 보유기간 계산은 원래 취득한 날부터 뭐 할 때까지, 양도할 때까지 기간을 보유기간이라고 그래. 그 기간이 몇 년? 3년. 근데 이때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두 가지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2번. 아까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부어받고 증여받은 재산을 몇 년 안에, 5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는 증여한 사람의 취득한 날부터 소급해서 날짜 계산한다고. 이해가세요? 남편한테 증여받고 5년 안에 팔면 남편의 취득가격 항상 그거. 예? 남편한테 증여받고 5년 안에 팔면 남편의 취득한 날, 남편의 취득가격 그거 가지고 계산한다고.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율도 똑같아. 그래서 거기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뭐 할 때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해당 자산 보한 날,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거기서부터 계산하라 그 얘기죠. 보유기간. 그러니까 남편이 부동산 취득해서 5년 가지고 있다가 부인한테 증여했고 증여받은 부인이 1년 안 가지고 있다 팔았으면 보유기간은 6년으로 계산한다. 합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똑같은 지문이 세율에서도 나옵니다. 확인해 봐요. 여러분 양도소득세 세율 잠깐 보시면 세율에도 보유기간 나오는데 190페이지 잠깐 확인하고 갈 겁니다. 190페이지 양가로 6번 세율 적용할 때 보유기간 계산이라고 나와 있죠. 양도소득세도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요. 그때 2번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에 증여재산 2월 과세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뭐한 날? 취득한 날. 그러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세율 적용할 때 똑같은 지문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거 기억하시고 다시 되돌아갑니다. 또 하나는 176쪽에 보시면 방가로 2번 보유기간에 4번
4번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는 기존 건물과 부속 토지 취득한 날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 양도하는 날이 아니라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를 보유기간. 여기 보세요. 이것은 뭐냐면, 자, 기존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재개발 재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철거가 되거나 아니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보여서요 받았다. 여기까지는 부동산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합원 뭐예요? 입주권이야. 입주권.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지나서부터는 뭐라고 한다? 입주권.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이거예요. 옛날에 주택 1억 주고 취득했는데 재개발 재건축으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을 때 보상금액이 5억짜리가 됐다면 매매 차이가 얼마예요? 예? 4억. 그 4억에 대해서 공제하는 게 뭐야?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양도하든 필요 없다. 여기까지만 보유기간 계산하는 거예요. 조합원 입주권을 여기서 팔았어도 여기까지만 계산하라. 종전부동산 취득에서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 요 기간이 몇 년이냐? 3년 이상이면 된다. 이 얘기. 이해가세요? 그거 두 가지. 4번 지문을 살짝 바꿔놓을 수 있어요. 뭐라고?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는 기존 건물과 부속 토지 취득한 날로부터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한다. 틀리지. 양도한 날이 아니라 언제 팔던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 그거 하고요. 다음 양가로 2번.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외. 안 해준다 이거죠. 공제 제외되는 거 두 가지 중에 하나. 1번 미등기 자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줍니다. 그리고 밑에 2번 그거 저번에 개정하면서 지우라고 그랬죠. 예, 5월 10일부터 개정된 것은 없어진 거. 2번은 삭제. 그러니까 조정지역에 1세대 2주택 3주택 필요 없어. 그것도 다 공제해줘요. 그러니까 공제 못 받는 건 뭐만? 그렇죠. 미등기 자산은 공제 못 받는다 이거지. 1세대 2주택이든 3주택이든 조정지역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다 공제해 주겠다. 됐어요? 다음 3번.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계산은 동그라미 1번. 토지건물 조합원 입주권은 첫 번째 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그 자산의 무슨 차이? 양도 차이. 거기에다가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구한다. 곱하여 계산한다 그랬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첫 번째 줄 양도 차익이 나오면 거기에다가 보유기간별 공제를 곱하는데 보유기간은 1년에 2%씩 해서 공제해서 표가 나왔죠. 177쪽. 1년 차이가 몇 프로씩이요? 물가상승률 2%만큼씩 1년 늘어날 때마다 공제해준다. 그런데 기본이 몇 년부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3년인데 1년에 2%니까 2, 3은 6, 기본 6%부터 시작한다 이거죠. 3년이니까. 2년 보유한 건 안 해주니까. 그러면 6%부터 최고 15년이면 몇 프로? 15년 가지고 있었어요. 1년에 2%씩 15년이면 30%. 그래서 최고가 30%라 이거지. 1년 차이가 몇 프로씩 늘어난다고요? 그러면 5년이면 몇 프로야? 10년이면 20%, 15년이면 됐어요? 15년 이상은 다 똑같아. 최고가 30%. 기본 6%부터 30%.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계산해야 되니까. 또 하나. 밑에 1세대 무슨 주택? 1주택. 여러분 1세대 1주택은 2년 가지고 있다 팔면 비과세예요. 그런데 비과세면 계산 안 해. 그런데 여기는 계산하죠. 왜 계산합니까? 고가주택이니까. 1세대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은 세금 내야 돼. 내는데 공제를 많이 해주죠. 그래서 첫 번째 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 차익에다가 두 번째 줄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다. 그런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두 번째 줄 끝에 보유하고 있는 기간 중에 몇 년 살아야 돼. 기본. 보유하고 거주하고 틀려요. 보유는 가지고 있었던 기간, 거주는 주민등록 두고 살아야 된다. 그럼
2년 못 살았어요. 거주 못했어요. 그럼 위에 걸로 가. 1년에 몇 프로짜리? 2%짜리로. 1세대 1주택은 몇 년 거주했어야 돼, 기본. 2년 살았어야 돼. 2년 거주 안 했으면 밑에 거 안 해줘요. 위로 가 1년에 몇 프로짜리? 2%짜리. 그럼 만약에 2년 거주했다, 기본. 그럼 밑에 박스 가기 전에 네모칸 양도 차익에 곱하기 보유기간 1년에 몇 프로씩? 4%씩 계산해. 1년 차이가 4%. 별도로 살은기간, 거주기간에 대해서도 1년에 몇 프로? 4%. 따로따로 계산해서 두 개 합쳐서 공제를 해준다. 보유기간 따로, 거주기간 따로따로 공제해줘요. 합쳐서. 그래서 밑에 그림 보면 3년 보유했다. 1년에 몇 프로씩이요? 4%. 3년이면 12%. 5년 가지고 있었다. 5년 보유. 5, 4, 20%. 10년이면 40%예요. 그거 말고 별도로 오른쪽 칸에 거주기간 별도로. 보유기간하고 거주기간 따로예요. 자, 3년 거주했다. 몇 프로? 똑같아. 4%씩. 12%. 5년 살았다. 20%. 10년 살았다. 40%. 10년 가지고 있었다. 40%. 10년 살았다. 40%. 합치면 최고가 80%까지 공제 혜택 준다. 그런데 이건 몇 년 살았어야 된다고요? 2년 거주했어야 된다. 거주 안 했으면 우위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 뭐냐? 고가주택이에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고가주택이 아니면 세금 안 내. 비과세니까 계산 안 하지. 그런데 고가주택은 과세인데 과세는 하되 공제를 많이 해준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다음 장 넘겨보세요. 4번 비거주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한민국 국민을 뭐라고 그래요? 거주자. 외국인을 비거주자.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부동산 가지고 있다 팔면 걔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줘요. 왜? 외국인도 3년 있다, 3년 가지고 있다 팔면 투기 안 했으니까 공제해 줍니다. 비거주자도 공제. 다만 6에서 몇 프로? 30%짜리 공제해 준다. 1년에 몇 프로씩 공제해 주는 거? 2%. 다음 5번. 동일한 연도의 수에 여러 차례 양도하는 경우도 요건을 충족했다면 양도할 때마다 공제해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횟수에 관계없어요. 1월달 팔았을 때도 공제, 2월달 팔았을 때도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해서 소득금액 계산하는데 양가로 6번.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발생한 일회 결손금 1번 박스 안에 1번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타 자산 요거 양도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결손금 손실이 발생했으면 1번에서만 더하고 빼는 거지 2번, 3번, 4번하고 더하고 뺄 수는 없다. 종류가 틀리니까. 그럼 주식 팔아서 생긴 이익이나 손실은 2번에서만 주식에서만 더하고 빼는 거예요. 1번, 3번, 4번에 더하고 뺄 수 없다. 토지, 부동산 팔아서 이익이나 결손금 났으면 1번에서만 더하고 빼는 거지 2번, 3번, 4번에 합칠 수 없다. 그거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제 보세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하는 거 여기 다시 한번 보고 가죠. 지금 한 거 정리하면 이겁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우리나라에 있는 자산을 몇 년 이상? 3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아야 된다. 근데 3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판다고 해서 다 공제해 주는 거 아니죠. 부동산하고 조합원, 입주권만. 조합원, 입주권은 전매는 안 되죠. 원래부터 조합원인 사람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미등기 자산은 공제받을 수 없다. 그리고 양도차익에다가 공제율을 곱해서 계산하는데 공제율은 두 가지예요. 토지건물 조합원 입주권 일반 자산은 1년에 몇 프로씩? 2%씩 해서 3년이니까 최소 6%부터 15년이니까 30%까지. 그런데 니은 1세대 1주택은 고가주택이죠.
그건 최소 몇 프로부터 기본 20%부터 최고 80%까지. 근데 몇 년 거주? 2년 살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6번 2년 거주하지 못했다? 그러면 요걸로 가는 게 아니라 위에 거 6에서 몇 프로? 30%로 공제해 준다. 이해가세요? 그리고 요 보유기간 계산할 때 두 가지. 조합원 입주권은 종전부동산 취득한 날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하라. 또 하나, 증여재산 2월과세 그랬죠?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증여받고 몇 년? 5년 안에 파는 건 증여자의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 계산한다. 그죠? 자,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기 보세요. 일반자산. 일반자산 하면 뭐죠?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요거는 1년에 몇 프로씩? 2%씩. 기본 몇 년부터 해줘요? 3년. 2, 3은 6. 5년이면 2, 5, 10. 10년이면 20%. 15년이면 최고가 30%까지 공제 혜택을 줄 때 1년 차이가 2%씩 늘어난다. 됐어요? 그런데 1세대 무슨 주택? 1주택. 고가주택이죠? 그것은 이렇게 계산해요. 보유기간 1년에 몇 프로씩? 4%. 거주기간도 1년에 몇 프로? 4% 합쳐서 최고 8%씩 1년 차이에 공제받을 수 있죠? 그럼 이거 연습해 봐야 돼요. 자, 보유기간 따로, 거주기간 따로 계산해 봅니다. 자, 여기 보세요. 3년 가지고 있었어요. 주택 취득해서 몇 년 가지고 있었다? 3년, 3, 4, 12%. 근데 3년 살았어요. 주민등록 두고. 그러면 3, 4, 12. 12, 12 합치니까 24% 공제해준다 이거죠. 이해가세요? 그러면 5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5, 4, 20. 근데 3년만 살았네? 거주기간하고 보유기간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3년 살았어. 그럼 몇 프로? 5년 가지고 있었어. 합치면 32%를 공제해준다. 이해가세요?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똑같지만 그게 아니라니까. 보유기간 따로, 거주기간 따로. 그래서 합쳐서 공제해줘라. 다시 7년 가지고 있었어요. 7, 4, 28이죠? 근데 5년 살았어. 20%죠? 합치면 48%를 공제받을 수 있다. 10년 가지고 있었다 40%, 10년 살았다 40% 합쳐서 80%, 최고가 80%죠? 그럼 최저가 몇 프로야? 20%. 예? 최저가 몇 프로? 20%. 왜? 3년 보유했다. 몇 프로? 2년 살았어. 2년. 거주기간 2년은 1년에 4%니까 몇 프로? 합치니까. 그러니까 최저 몇 프로부터 시작해? 20%부터 최고가 80%까지 공제해준다 이 얘기. 이해가세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것까지 알면 여러분이 이해가 간 거야. 그런데 틀리면 이해가 안 간 거지. 아무 생각 없는 거지. 여기 보세요. 8년 가지고 있었어요. 몇 프로? 32%. 9년 살았어. 몇 프로? 있을 수가 없지. 가지고 있는 기간보다 살은 기간이 더 길 수는 없잖아. 그죠? 이게 더 거주 기간이 길 수는 없어. 아니 9년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10년을 어떻게 살아? 남의 주택에 자기 앞으로 취득해 놓고 사는 기간을 말하는 거니까.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최고 80% 감지. 근데 여기서 몇 년, 여기 몇 년 거주 못했어요, 이거? 2년 거주 못했으면 1이 간다니까. 2년 거주 못했으면 10이 가는 거야. 1년에 2%씩.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공제 혜택을 주겠다. 여기. 그리고 여기 동일한 연도에 여러 번 양도했어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횟수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자, 됐습니까? 다시 이제 되돌아가서 여러분 교재 179페이지 갑니다. 179페이지.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과세표준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 소득금액 나왔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소득금액 나오면 과세표준 계산하려면 무엇 빼줘야 돼?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해야 과세표준 나오죠. 그럼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뭔지 알아보자 이거죠. 179페이지. 여러분, 기본공제의 뜻은 이겁니다. 아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만큼은 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래서 공제해 주는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예요. 그런데 기본공제는 뭐냐?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은 월급 받으니까 근로소득이니까 종합소득세 내거든요. 근데 부동산 파는 사람은 뭐만 내? 양도소득세 내죠. 근데 직장 다니는 사람보다 양도소득세 세금이 더 금액이 커요. 세금 더 많이 내죠. 그런데도 공제는 쥐뿔도 없어. 아니 종합소득으로 가면은요, 결혼했으면 배우자 공제해주네. 60세 이상 고령자가 있으면 고령자 공제, 미성년자 공제, 자녀 인원수에 대해서 자녀 공제, 교육비 공제, 의료비 공제 해주잖아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그런 거 없으니까 형평이 안 맞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도 최소한 얼마만큼은, 부동산 팔아서 생긴 이익은 250만 원만큼은 세금을 내지 마라, 이렇게 면해주는 최소한의 금액 공제해 주는데, 이거는 물건에 대해서 공제하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공제해줘요. 인적공제. 그래서 위에 갑니다. 가다가 줄칠 거 있어요. 방가로 1번.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종합소득에 대해서 공제하는 소득공제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유기간 장단 여부에 관계없이, 보유기간 그거 따지지 않아요. 아까 장기보유는 장기 보유해야 돼. 몇 년? 3년. 근데 기본공제는 그런 거 없어요. 어저께 사서 오늘 팔아도 되니까. 그래서 보유기간 관계없이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외국인 비거주자에 대해서 다 공제해 주는데, 사람한테 공제해 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인적공제. 자, 이제 여러분이 출제해야 될 건 따라서 거기 출제해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이 뭐죠? 공유재산이 뭐야? 공동소유. 공동소유 재산을 법에서 공유라고 하잖아요. 공동소유 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자, 공동소유자 각각에게 공제한다. 10사람이 공동소유하고 있으면 10사람 다 각각 얼마씩, 사람마다 250만 원, 이렇게 사람한테 공제해 주는 거 인적공제. 그러면 부부가 공동소유하고 있다. 남편도 250만 원, 부인도 250만 원, 이렇게 사람마다 공제해 주는 인적공제. 이해가세요? 그거 기억하시고, 방가로 2번. 공제 대상은 어떤 거 팔았을 때 공제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주식이든 파생상품이든 부동산이든 다 공제해줘. 뭐 빼고? 미등기만 빼고. 미등기 자산 있죠? 등기 안 하고 파는 거, 부동산을 자기 앞으로 취득해놓고 등기 안 하고 파는 게 미등기죠? 여러분, 미등기 전매라고도 하는데, 미등기 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조금 내겠다, 그게 아니에요. 양도소득세 1도 안 내겠다 이거지. 아주 죄질이 나쁜 거지. 부동산 취득해놓고 자기 중간 등기 생략을 하고 싹 빠지고 파는 거, 이건 미등기 전매는 죄질이 가장 나쁜 거야. 그래서 이거는 혜택을 줄 수가 없다. 미등기 자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아까 안 해주죠? 기본공제도 안 해주잖아요. 자, 여기서 잠깐. 미등기는 뭐 안 해준다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줘요. 여기 보세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아까 안 해준다고 그랬잖아. 기본공제도 안 해줘요. 그럼 여기 보세요. 양도차익이 어떻게 나와? 무슨 가액에서, 양도가액에서 무슨 경비, 필요경비 빼면 무슨 차익, 이게 1억이라고 그래봐요. 장기 미등기는 없죠? 그럼 그대로 얼마? 자, 기본공제 없죠? 그럼 그대로 얼마? 1억. 그래서 공식이 하나 나와. 미등기 자산은 무슨 차익이? 양도차익이 뭐야? 과세표준이야, 그대로. 이해가세요? 그럼 공식을 물어볼 때 미등기 양도자산의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뭐 빼? 필요경비 빼면 그게 과세표준이야. 이해가세요? 양도차익 그래도 되고, 그게 뭐라고요? 바로 과세표준. 왜?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기본공제 안 해주니까.
양도 차익이 바로 과세 표준이 되겠죠. 예, 요거 정도 하나 알고 있어야죠. 미등기 양도 차익이 바로 과세 표준이다. 자, 다음 다시 교재로 가서 3번. 기본공제는요, 어떻게 공제해 주느냐? 양도소득인은 거주자, 비거주자에 대해서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얼마? 연 250만 원. 이게는 1년 동안에 얼마? 250만 원을 공제해 준다. 이거 연 하면 1년 동안의 합계가 얼마? 250만 원. 그런데 밑에 박스 보시면 칸이 4개 나왔죠. 4칸. 첫 번째,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타 자산, 그거 묶어서 얼마? 250만 원. 주식은 따로 얼마? 250만 원. 파생상품 따로 250만 원. 신탁수익권 따로 250만 원. 그걸 뭐라고 한다? 각각의 소득금액에서 연 얼마? 250만 원 공제한다. 그죠? 그럼 첫 번째 칸만 봐요. 첫 번째 칸에 토지 팔았을 때도 얼마? 250만 원. 건물 팔았을 때도 250만 원. 그게 아니라 첫 번째 칸 다 묶어서 얼마? 250만 원이라니까? 건물 팔았을 때도 250만 원. 그게 아니라 건물을 먼저 팔던, 토지를 팔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팔던, 기타 자산을 팔던 첫 번째 칸 다 묶어서 어느 거든 먼저 파는 거에서 얼마? 250만 원. 그럼 만약에 1월 달에 토지 팔면서 250만 원 다 공제받았죠? 그럼 건물 같은 것은 공제받을 수 없다. 끝났다 이 얘기야. 1년 동안의 합계가 얼마? 250만 원. 이해가세요? 그 다음에 방가로 4번. 감면소득이 있을 경우 공제 방법. 감면이 뭐죠? 감해주거나 세금을 면해주는 거. 소득이 있으면 여기. 자, 여기까지 해서 뭐가 나왔어요? 요 소득금액 나왔죠? 이거 나왔잖아요? 근데 저 소득금액이 만약에 1,000만 원 나왔다. 소득금액이 얼마 나왔다고요? 1,000만 원이야? 소득금액. 그런데 이거 중에서 감면소득이 있다. 감면이 뭐라고 그랬어요? 감해주거나 면해주는 소득. 이건 세금 부과하지 않겠다. 그래서 만약에 300만 원 있다. 그럼 이거 빼면 세금 부과하는 거, 과세하는 소득은 얼마야? 700만 원이잖아. 1,000만 원 중에서. 됐어요? 그럼 여기서 기본공제를 해야 되잖아. 얼마를? 250만 원. 어디서 먼저 하느냐에 따라 내는 세금이 달라지네. 그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250만 원 먼저 빼봐. 250만 원 빼면 얼마? 50만 원. 이건 뭐야? 세금 내는 게 아니라 감면. 이해가세요? 그러면 여기는 공제받을 거 있어 없어? 여기서 다 있으니까 없어. 그럼 과세되는 거 얼마? 700만 원 가지고 세금 계산하니까 세금 내야죠. 근데 반대로 만약에 여기서 얼마를 뺐다면 250만 원을 먼저 빼봐. 그럼 과세되는 거 얼마 가지고 계산해? 450만 원 가지고 세율 곱하겠죠. 이렇게 했을 때와 이렇게 해서 세금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어떤 거 한다. 지금 얘기는 이렇게 하라 이 얘기야. 감면소득이 있으면 감면소득 말고 어디에서 과세되는 소득에서 먼저 빼라 이 얘기야.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거기 보세요. 두 번째 줄. 해당 감면소득 금액 외에 양도소득 금액에서 먼저 공제. 그거 감면소득 말고 과세되는 소득에서 먼저 250만 원 공제하라. 됐어요? 예? 여기 지금 이렇게 있을 때 어디서 먼저 공제하느냐에 따라서 과세되는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럼 여기서 먼저 빼라 이거야. 얼마를? 250만 원. 그럼 내는 세금이 그만큼 줄어들죠. 근데 여기서 먼저 빼면 내는 세금에 영향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공제하라. 감면소득 말고 과세되는 소득에서 먼저 기본공제를 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줄. 양도소득 금액 중에서는 해당 연도 먼저 양도하는 자산에 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하라.
순차적으로 공제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자산을 팔았는데 첫 번째 1월 달에 토지 팔았다. 그럼 토지에서 먼저 공제하고 공제 못 받은 건 그 다음 양도하는 것을 공제. 그럼 1월 달에 토지 팔 때 다 250만 원 공제 받으면 그 다음에 파는 건 공제 받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 곱해야 돼? 세율을 곱하면 세금 나오죠? 자, 이제 세율로 갑니다. 그런데 184페이지 가다가 보면 184쪽에 미등기 양도자산이라고 나왔죠? 있어요? 미등기 양도자산의 뜻이 뭐예요? 등기 대상 자산하면 부동산이죠.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놓고 자기 앞으로 뭐 안 하고 등기 안 하고 파는 걸 미등기 양도 또는 실무에서는 미등기 전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세금을 포탈할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세법상 불이익을 줘. 그런데 여러분 이 미등기 자산은 2, 3년 정도에 한 번 문제가 나올까 말까 요 정도예요. 출제 빈도가 그리 높지 않았는데 32회 시험에서만 2문제나 출제됐어. 32회 시험에서 방가로 1번 그거 한 문제, 방가로 2번 또 한 문제 이렇게 밑에 기출문제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33회에서 출제될 확률은 거의 없어. 그렇지만 미등기 자산의 기본적인 내용 미등기로 물어보지는 않지만 이런 데서 물어볼 수는 있다는 얘기지. 미등기 자산은 뭐 안 해줘?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주고 기본공제도 안 해준대. 이런 건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가로 1번만 볼 거예요. 미등기 양도자산에 뭐라고? 세법상 불이익. 어떤 불이익을 주느냐? 1번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대상이라도 미등기는 비과세 감면 받을 수 없다. 다음 두 번째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안 한다. 기본공제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세율도 미등기는 가장 높은 세율 몇 프로? 70%.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자 일률적으로 공제해주는 계산공제는 등기됐으면 3%예요. 미등기는 0.3 조금만 공제해주는 거죠. 이해가세요? 이런 불이익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32회 때 출제됐던 기출문제 1번만 보세요. 1번 밑에 기출문제 1번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인 가로 안에 미등기 양도자산 제외자산 그랬죠. 그건 바로 위에 방가로 2번 얘기예요. 방가로 2번은 뭐냐? 1번서부터 6번까지 있죠. 위에 등기 안 하고 양도에서도 본인의 부득이 등기를 못한 거기 때문에 미등기로 보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그런 경우를 뭐하고 제외. 다시 가서 문제. 상가 건물 양도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거 모두 골라라. 기억. 미등기 양도했을 때 내용으로 옳은 것 세율 몇 프로? 70%. 맞죠? 미등기는 70%.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가 뭐야? 제외. 안 해준다. 맞죠? 기본공제 안 해주죠? 필요경비 계산공제 해줘요. 0.3 조금만 해주죠? 조금 해주더라도 공제는 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건 몇 번? 뭐가 틀렸어? 디귿은 틀렸죠? 필요경비 계산공제 해줘. 0.3만. 그죠? 그래서 답은 2번. 그죠? 디귿 빼고 2번이죠?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이런 거. 자, 그래서 그렇게만 보시고 비삼용 토지나 1세대, 2주택, 3주택 이건 시험에서 물어보는 내용 아니니까 보실 필요 없고 이제 세율로 갑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187페이지.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양도소득세 세율에서는 투기에 많이 이용되는 거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요 세 가지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1.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은 첫 번째 칸에 1년 안 돼서 팔면 투기 몇 프로?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몇 프로? 60%. 그런데 분양권은요. 분양권은 1년 이상이면 2년이든 3년이든 그냥 다 60%야. 분양권은 더 세. 분양권을 팔았다는 얘기는
입주하기 전에 판다 이거죠. 입주해서 팔면 분양권이 아니지, 입주했으면 아파트니까 주택이지. 그럼 분양권을 팔았다는 얘기는 입주하기 전에 팔았다 이거죠. 그러면 분양권을 입주하기 전에 팔았다는 얘기는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도저히 입주할 수 없어서 부득이 팔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국가는 개개인의 사정을 다 볼 수 없어. 그래서 분양권을 무조건 팔면 그냥 투기다 처음부터. 너는 처음부터 입주할 의사가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권은 1년 안 돼서 팔면 70%,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분양권 팔면 60%, 분양권은 70%, 60%밖에 없어. 그런데 주택은 2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면 투기가 아니니까 6에서 몇 프로? 45%로 간다. 그럼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말고 밑에 상가 같은 일반 부동산은요, 미등기는 몇 프로?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1년 미만은 50%고 1년 채웠으면 40%, 2년 이상 채웠으면 6에서 45. 근데 비사업용 토지는요, 2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 6에서 40으로 가면 세금이 너무 적어. 그래서 얘는 16에서 몇 프로? 55. 16에 6에서 45인데 거기에 10을 더하니까 16에서 55. 됐어요? 그리고 기타 자산이 있죠. 골프 이용권 같은 건 보유기간 따지지 않고 6에서 몇 프로? 45%. 보유기간 등기 여부 관계없어요. 이렇게 세율이 있는데 그중에서 주택, 입주권, 분양권은 필수로 이해하시고 다음 장에 넘겨보시고,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자, 양가로 3번에 보시면 투기지역에서 뭐라 그랬죠? 비사업용 토지 양도하면 1번만, 1번 2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를 투기지역에서 팔면 10% 할증이에요. 그럼 어떻게? 원래는 16에서 50원인데 거기에 10% 할증하니까 26에서 65로 간다 이거지. 투기지역은. 투기지역이 아니면 16에서 몇 프로? 55. 투기지역에서 팔면 26에서 65. 이해가세요? 그리고 양가로 4번 저번에 수정했죠. 대통령 취임하면서 5월 10일자 조정대상 지역의 할증 그거 없어졌다. 그죠? 그래서 188페이지 양가로 4번은 전체가 없는 거야. 1년 동안 유예. 됐어요? 그거 보실 필요 없고 다음 장 190페이지.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에서 두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190쪽에 양가로 6번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첫 번째, 항상 보유기간은 그 자산 취득에서부터 부할 때까지, 양도할 때까지가 보유기간이죠. 그런데 세율 적용할 때 두 가지 기억해야 돼. 하나는 상속받은 자산은 사망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피상속인.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소급해서 적용하라.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부동산 취득해서 1년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자녀가 상속받았다? 상속받고 한 달 있다 팔았어도 아버지 보유기간 합치니까 1년 1개월로 보겠다. 이해가세요? 사망한 사람의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 합쳐서 계산한다. 두 번째, 2번 아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랑 똑같은 거,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증여받고 5년 안에 팔면 증여자 취득한 날부터 날짜 계산하라. 이거 이렇게 해서 세율 적용합니다. 여기 보실래요? 양도소득세 세율 다시 갑니다. 자, 양도소득세 세율은요, 첫 번째 요거, 여기는 지금 주택, 입주권, 분양권 빼고 일반 상가 등의 부동산이에요. 상가가 됐던 뭐 임야가 됐던 농지가 됐던 주택, 입주권 빼고 분양권 빼고. 자, 그럼 상가라고 합시다. 상가 부동산은요, 미등기로 팔면 70%야.
1년 안 돼서 팔았다. 여러분 투기에 이용되지 않아요. 상가는. 왜? 매매가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50%야. 아까 주택은 70%죠? 얘는 50%. 1년 채웠네? 40%. 2년 채웠으면 6에서 몇 프로? 45%. 여기 보세요. 6에서 몇 프로? 45%. 이게 뭐냐? 여기. 6에서 몇 프로? 45%.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죠?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세율 몇 쪽에? 188페이지 맨 위에 나온 거 있죠? 초과 누진세율.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야. 이거는 간편법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계산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하나 볼게요. 계산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뜻을 보기 위해서 여기 상가 부동산을요 2년 못 채웠을 때와 2년 채웠을 때 세금 차이가 2배야. 2배. 몇 배요? 2배. 만약에 과세표준이 1억이라고 그래봐요. 2년 못 채웠어. 그럼 몇 프로요? 40%. 1억에 40%면 얼마요? 4천만 원. 이해가세요? 근데 여기로 가봐. 그러면 과세표준이 얼마면 1억이면 여러분 교재 보세요. 이렇게 해도 되고 교재 보세요. 교재 188쪽 그 교재 보고 1억이면 몇 번째 칸으로 가?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거기로 가죠. 과세표준이 1억이면 됐어요? 그럼 거기 보면 세율이 1,590만 원 더하기 자 세금 1,590만 원 붙었어 이미. 왜 이게 여러분 전교금이 누진제 들어봤죠? 이거 어디서 나온 거냐? 자 첫 번째 칸 봐요. 1,200만 원은 몇 프로죠? 첫 번째 칸이 6% 곱하면 72만 원이죠? 두 번째 칸에 가봐. 72만 원 더하기 이렇게 깔고 가잖아. 예? 두 번째 칸에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이죠? 4,600만 원의 세금 계산하면 582만 원 나와. 그래서 세 번째 가면 두 번째 세금 582만 원 더하기. 이해가세요? 그러면 8,800만 원 세금 계산하면 1,590만 원이야. 이렇게 깔고 가는 게 누진세율이에요. 좋아요. 1,590만 원 더하기 8,800만 원 초과금액 1억에서 8,800만 원 초과금액 빼봐. 그럼 얼마? 1,200. 1억에서 8,800만 원 빼면 1,200이잖아요. 곱하기 몇 프로? 35%. 이거 계산하면 곱하기부터 하면 420만 원 나와. 420만 원. 420만 원을 더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얼마 나와? 2,010만 원 나오지. 1억이면. 이해가세요? 그러면 2년 못 채웠을 때 아까 얼마? 4천만 원. 2년 채웠더니 2,010만 원. 2배잖아. 2배. 기본 상식에 그러니까 상가 부동산 몇 년 채우라고? 2년 채워서 팔았을 때와 못 채웠을 때가 최소한의 2배 이상 차이 난다. 세금이. 이해가세요? 자, 주택은요 3배 차이나. 3배. 여기 보세요. 자, 이건 지금 주택 아니죠? 그럼 보세요. 주택 이리 갑니다.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은 1년 뭐일 때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2년 이상이면 6에서 45죠? 여기 보세요. 여기에 해당해. 그러면 60%죠? 그럼 얼마? 6천만 원 세금 나오네? 근데 여기로 가면 아까 1억이니까 아까 얼마 나왔어? 2,010만 원 나왔잖아요. 몇 배야? 볼 것도 없어. 3배. 금액이 더 크면 더 차이가 더 나. 그러니까 최소한 몇 배 이상? 3배 이상 차이 난다. 2년 채웠을 때와 못 채웠을 때. 그러니까 기본 상식이 주택은 몇 년 채워라.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2년 안 돼서 팔면 안 돼. 아, 되지. 세금 많이 내면 되지.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려면 몇 년 채워라. 그럼 봐요. 오늘 팔면 2년에서 일주일이 부족해. 그럼 어디로 가? 오늘 돈을 받으면 2년 못 채웠으니까 몇 프로? 60%. 2년 채우면
6에서 40은 이렇게 가겠죠. 근데 오늘 돈 받기로 했어요. 모르고. 오늘 내가 돈 언제 사고 팔아요? 양도독세는? 언제 양도미 취득시기야? 아까 공부했잖아요. 대금을 보한 날, 계약서 필요 없다니까 잔금 주고받은 날, 오늘 내가 뭘 받으면, 잔금 받으면 오늘 파는 거야. 오늘까지 날짜 계산했더니 2년에서 일주일이 부족해. 그럼 오늘 돈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지. 잔금 받기로 약속해놓고 안 나타나는 거지. 공인중개사가 전화 오겠지. 뭐라고? 아, 왜 사장님 돈 받으러 안 와? 잔금 받기로 해놓고? 그러면 거짓말 해야지. 뭐라고? 오늘 잔금 주고받는 날이었나? 미안해. 내가 모르고 지금 외국에 유럽 여행 왔는데 일주일 후에 가니까 미안해. 좀 잘 말씀드려서 일주일 후에 만나기로 하지. 거짓말 해야지. 왜? 아직은 세금 차이가 얼만데 벌써 4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공인중개사, 준비된 공인중개사는 준비 안 된 공인중개사와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러죠 뭐 이러고 만다. 똑똑한 공인중개사는 이미 파악을 하는 거야. 뭐라고? 죽을 사람도요 돈 받을 건 까먹지가 않아. 근데 지금 돈 받는 걸 까먹었다고? 그리고 가만히 동네에서 나는 구두쇠로 소문난 난데 지금 어디 갔다고? 유럽 여행이 있을 수가 없지. 그 한번 떠보는 거지. 뭐라고? 어저께 내가 봤는데? 그러면 얘기할 거 아니야. 뭐라고? 실은 세무사한테 물어봤더니 오늘 돈 받으면 2년 못 채웠으니까 60% 내래. 그래서 내가 일주일 뒤에 받으면 세금이 좀 부담이 적으니까 일주일 동안 뭐 미뤄줘. 그것까지 설명했어. 공인중개사한테. 잘 해달라고. 그럼 공인중개사가 네 그래 바보같이? 그럼 나한테는 얼마 줄 건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나는 미뤄주면 4천만 원 이익 봐. 그러면 그걸 알선해준 누구한테는? 중개사한테는 얼마 줄 건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100만 원이라도 주겠다 그러면 하는 거고, 너무 센데 그럼 50만 원. 안 돼. 그럼 밥이라도 함께 얻어먹어야 될 거 아니야.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준비된 공인중개사하고 안 된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작년에 제가 여기 없었어요. 재작년에는 있었어요. 여기서 합격생이 저번 주에 찾아왔었어요. 여기 왔을 때 두 번째 찾아왔는데, 지금 그분은 경찰에서 경찰 근무하다 분당서에 있다가 정년 퇴직하고, 퇴직하기 전에 중개사 공부한 거지. 근데 자격증 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셨어. 그런데 그분은 자연스럽게 그나마 조금씩 유지된다는 거야. 조금씩. 많은 욕심은 안 내지만 그냥 조금씩 한다 이거지. 근데 안 되는 데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아니 요즘은 자격증 취득해서 전부 다 누구나 다 할 거지. 인터넷 다 알려져 있어. 그죠? 물건 번지 딱 치면 네이버 지도 딱 들어가면 다음 지도 가면 그 로드뷰 딱 나오잖아. 그죠? 그 누구나 다 하잖아. 공인중개사. 제가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는 지금 송도에서 하고 있는 사람은요 아날로그로 해. 최첨단이 아니라 뭐? 아날로그 호평받고 있다니까. 어떻게? 누구나 봐도 매물은 다 알아. 도로 같은 건 위성으로 다 해서 로드뷰 들어가면 알아. 근데 그 사람은 직접 캠코더 가지고요, 구시대 방법, 매물 나오면 들어가서 고객들이, 손님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있죠. 내부 중에서도 그런 부분을 녹화를 해. 주인한테 양해 구해갖고 그래 놓고 그걸 보관을 해. 준 게 없어요. 그러면 외적인 건 학교가 어디 있고 그건 다 인터넷에 나와 있어. 매물 딱 치면. 그런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매물 보여줄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내부 구조를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몇 번 보고 해서 결정이 어느 정도 됐을 때 하자가 없으면 현장 답사해서 문제가 없으면 계약하겠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노드뷰 하니까 와서 보고서 한번 구경 갔어. 그거 세입자한테 가서 매물 나온 거 그거 구경 가려면 일정 맞춰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가서 결정되나? 한 번 가서 보니까 남편하고 또 왔는데, 남편하고 왔는데 또 친정어머니하고 왔는데, 친정어머니 왔더니 또
시아버지랑 시어머니랑 또 와야 된대. 여러 번 와서 결정하잖아. 괜히 그러놓고 또 계약도 안 하고 또 딴 데 가서요. 이게 안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지. 근데 그 사람은 캠코더로 중요한 부분 있잖아요. 궁금해하는 부분. 예. 비가 오면 비가 새는지 안 새는지 그런 것까지도. 그런 걸 다 녹화해서 놓고서 오면 위치, 네이버 들어가서 위치 이런 거 주변 보고 내부 구조 보여주고 그리고 권리 분석, 하자, 가격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가니까 그렇게 하면서 효과적으로 일을 하더라. 그러니까 잘 돼요.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안 되는 데는 공인중개사가 매년 바뀌어. 왜? 준비 안 하고 시작했으니까 권리금 싼 데 들어갔거든.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자기도 자기와 똑같은 후배 기수 나올 때까지 1년을 채우는 거지. 1년 채웠다 1년 지나면 자기랑 똑같은 사람 뭐 준비 없이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권리금 싸게 받으니까 하잖아요. 그래서 늘 바뀌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늘 바뀔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저는 수업하면서 그런 거 보면 안타까워. 음식점 같은 거 음식점 같은 것도 개업하잖아. 그죠? 개업할 때 요즘도 그런 거예요. 망하는 지름길? 개업한다고 막 친인척, 친구들 다 같은 날 불러갖고 막 정신없이 해. 왜 그래? 1년 내내 해야지. 개업식을. 그죠? 소문 내지 말고 화한 그런 거 필요 없잖아. 음식점에서 음식을 맛있게 먹고 10,000원짜리 했으면 10만 원 주고 갈 거 아니야. 그걸로 많이 받아갖고 몇 개월 동안 뭐 확보해놔야 돼? 임대료 확보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외부에서 볼 때는 늘 사람이 거기 많아. 그러니까 잘 되는 줄 알고 들어온다는 얘기지. 그죠? 화환 같은 거 필요가 없어. 낸세 낼 필요가 없어. 그냥 오늘은 이번 주는 남편 친구, 다음 주에는 부인 친구, 그 다음 주에는 친척, 친인척, 친정, 시댁 이렇게 해서 계속 하라는 얘기야. 계속. 그러다가도 초대한 손님 외에 일반 고객이 없으면 싹수가 노라니까 빨리 보여야 돼. 접어야지. 그래서 급매물로 빠르 빼고 시설비 받고 떠나고 이게 사업이지. 주장창 약을 막 와서 하루 이틀 막 북적북적 대다가 나중에 팔이 날리고 그러면 뭐예요? 개업은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화운 같은 거 필요 없어. 현금으로. 음식점 가서 음식 개업하는 데는 음식 먹어주고 음식 품평해주고 돈 주잖아요. 예? 화환은 키우지도 못하고 집만이야. 쓰레기 버리고. 그죠? 그 현금이 최고지. 자, 어디까지 하다? 여기 보세요.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주택에 대한 거 요거 세요. 근데 분양권은 1년 안 돼서 팔면 몇 프로? 70%. 1년, 2년, 3년 무조건 몇 프로?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됐어요? 그리고 하나 여기. 조정대상 지역의 1세대 무슨 주택? 2주택은 원래는 20% 할증, 30% 할증 그거 없어졌어. 그래서 내년 5월 9일까지는 6에서 몇 프로? 45%. 2년 이상이니까 할증 안 하고 여기랑 똑같아. 2년 이상이니까 6에서 몇 프로? 45%로 간다. 할증 안 한다 이거죠. 조정대상 지역의 1세대 2주택이든 3주택이든 할증 안 하고 그냥 6에서 몇 프로? 45%.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인데 2년 보유 못했으면 여기랑 똑같이 1년 보유했으면 70%. 2년 보유 못했으면 60%. 2년 보유했으면 6에서 몇 프로? 2년 이상이니까 45%. 이해가세요? 언제까지? 내년 5월 9일까지. 그죠? 그럼 생각해봐요. 알 사람은 다 알아. 부동산 관심 있는 사람. 내년 5월 9일 날 되면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이 다 안정화가 됩니까? 안 돼. 그럼 내년에 어떻게? 연장. 알 사람은 안 되니까 이거 계속 연장될 거야. 그죠? 자,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세율 요거 정도 보시면 됩니다. 예, 잠시만 쉬었다가 이제 예정진고, 확정진고 마무리합니다. 10분만 쉬었다 가죠. 예.